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바로 수능이죠. 야, 이 시험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오늘 제대로 된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이 문장에 주는 무게감 다들 느끼시죠? 바로 그 단 하루를 우리 인생 최고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2026학년도 수능 제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자신감을 꽉 채워서 수능을 준비하게 해줄 일종의 전략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바로 이겁니다. 수능 설계도부터 점수 체계, 과목 선택, 그리고 입시의 큰 그림까지 마지막엔 핵심 일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관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수능이라는 시험의 기본 규칙,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일단 한숨 돌리셔도 괜찮아요. 다행히 2026학년도 수능은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수능의 큰 틀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뭐 과목별 문항수라든지 시험 보는 순서 같은 기본적인 건 안 바뀌니까요. 우리가 익숙한 판 위에서 전략을 짜면 된다는 거죠. 시간표 한번 보실까요? 와, 아침 일찍 시작해서 오후 늦게까지 정말 길고 힘든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시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체력은 어떻게 안배할지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공통 더하기 선택 구조예요. 보세요. 국어랑 수학 둘 다 점수의 무려 75%가 공통 과목에서 나와요.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핵심은 공통 과목을 그냥 완벽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선택 과목도 중요하죠. 하지만 무게중심은 무조건 공통 과목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규칙인데요. 첫째, 한국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만약에 한국사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 만점 받아도 그냥 다 꽝,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는 17개 과목 중에서 나한테 제일 유리한 걸로 2개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죠. 바로 점수 체계. 근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표준 점수.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몇 개 맞췄나 하는 원점수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내가 본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또 나랑 같은 과목 본 친구들은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걸 다 계상해서 조정한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선택 과목을 본 학생들도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수능 성적표를 보면요. 이 두 가지 채점 방식이 섞여 있어요. 영어랑 한국사처럼 딱 정해진 점수, 예를 들어 90점만 넘으면 누구나 1등급을 받는 절대평가가 있고요. 반면에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달라요. 전체 수험생 중에서 내가 몇 등 했는지가 중요한 상대평가죠. 바로 이 상대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 점수가 쓰이는 거고요. 아니 그럼 그 복잡하다는 조정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아주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고른 선택 과목을 본 학생들이 공통 과목도 엄청 잘 봤어요. 그럼 시스템이 이 그룹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였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룹의 선택 과목 점수에 살짝 보너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좀 어려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점수 계산법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하냐 이겁니다. 이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실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아요? 약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 비율이 거의 60%에 가까운데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계약학과에서는 16%가 채 안 돼요. 의대도 여학생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학과마다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고등학교 때 선택하는 과학 탐구 과목에 있습니다. 딱 나오죠. 첨단학과들은 대부분 물리를 공부한 학생을 원하고 의대나 약대 쪽은 생명과학을 공부한 학생을 선호해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여학생들의 물리 선택 비율이 눈에 띄게 낮다는 거죠.
결국 고등학교 때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대학 전공으로 가는 첫 번째 문을 열어주기도 혹은 닫아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수능 점수 당연히 잘 받아야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그 점수를 대학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아는 겁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2026학년도 계획을 예시로 실제 입시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죠. 대학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수시랑 정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학생부 성적이나 활동으로 미리 뽑는 수시에서는요, 수능이 이 점수는 넘어라 하는 최소한의 조건, 즉 최저 학력 기준으로만 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수능 성적이 거의 전부인 정시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수능 점수 하나하나가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의대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은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로 1차 합격자를 추려낸 다음에 2차로 면접을 봐서 최종 합격자를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6학년도 입시부터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성적 외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학교 폭력 기록이 공식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연세대 입학 계획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수시, 정시 모든 전형에서 감점 또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반영될 거다. 이제 성적만 좋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인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걸 대학에서 명백하게 선언한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넣어야 할 핵심 일정이랑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만 딱딱 집어서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날짜들은 그냥 달력에 적어두는 걸 넘어서 아예 외워두셔야 합니다. 특히 6월이랑 9월에 보는 이 두 번의 모의평가,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뭘 더 해야 할지 전략을 다시 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11월 13일,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결전의 날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최종 전략 요약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점수 비중이 75%인 공통과목 여기에 올인하세요. 둘째,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보고 선택 과목을 전략적으로 고르세요. 셋째, 내 점수는 나 혼자 잘한다고 끝이 아니라 경쟁자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이해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입시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인성과 학교 생활도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2026년 수능이 끝나고 2028년이 되면 또 한 번 교육 과정이 크게 바뀝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이 고민과 선택은요, 단순히 대학 입시만을 위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변해갈 미래 교육 환경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인 셈이죠. 여러분의 그 현명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